따위는 우리의 서양 의학과 비교할 수 없어. 나는 한의사와의 결혼은 반대다. 여기 한 한의사와 결혼하려는 딸을 반대하는 미국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서양 의학을 최고라 생각하며 다른 의학은 철저히 외면해온 이 교수는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왜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건축학 교수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 얼마 전 은퇴한 존 윌리엄스입니다. 매일 학생들에게 명확한 측정, 정밀한 계산, 그리고 입증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어떤 일이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확실한 사실과 견고한 증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측정되고 계산되는 세상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저는 퍼즐과 수학 문제를 좋아했어요. 세상의 모든 신비는 올바른 도구와 충분한 분석 시간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믿음은 제 직업 생활에도 이어졌어요. 강의실에서 저는 건축의 과학적 설명을 하며 서양 의학 또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치료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저는 현대 병원과 의사들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과학이 이룬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양 과학과 의학의 힘을 믿었어요. 이제 저는 낡은 책들과 서류들로 가득한 아늑한 서재에 앉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확신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현대기술의 기적에 대해 강의했던 날들을 기억해요.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기계, 현미경, 엑스레이 장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떠올려요. 이 도구들은 서양 의학의 핵심이었고 저는 이 도구들이 모든 병을 치료할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는 언제나 불편함을 주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 딸 이사벨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저와 아주 달랐어요. 저는 사실과 수치에 의존했지만 이사벨라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믿었어요. 그녀는 예술, 음악,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사랑했어요. 자라면서 그녀는 현대 과학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했던 고대 전통과 옛 치료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왜 그녀가 그런 생각들에 매료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그것들이 현대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옛 미신처럼 보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사벨라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던 때를 기억해요. 그녀는 한국을 고대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는 땅으로 사람들이 조상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옛 치료법을 지금도 실천하는 곳으로 묘사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의심이 남았어요. 과학적 실험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항상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어요. 저는 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생활 패턴을 따랐어요. 저는 식사를 신중하게 하고 운동을 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을 만한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저는 어떤 병이나 통증도 올바른 약이나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항상 믿었어요. 모든 문제에는 과학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나 서양 의학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도 저는 이사벨라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한국 전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했어요. 저는 오랜 세월 한 가지 방식만을 믿어왔기에 다른 방식이라는 생각은 낯설면서도 매혹적으로 다가왔어요. 때때로 밤늦게 서재에 앉아 제가 배운 모든 것들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어요. 제가 믿었던 단순한 공식과 과학적 실험보다 세상은 훨씬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아직 인정하지 못했지만 이사벨라가 그렇게 사랑하는 고대 전통에 대해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꽃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저의 굳건히 붙잡고 있던 믿음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도전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임을 깨닫게 돼요. 때로는 과학과 전통이 함께 작용하여 치유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길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예요. 저는 처음 민준에 대해 들었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조용한 오후였고 저는 평소의 일상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제 딸 이사벨라가 눈에 반짝임을 가득 담고 방으로 달려왔어요. 그녀는 해외 유학 중에 만난 한 멋진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 남자는 한국에서 온 친절하고 재능 있는 의사였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전통 한의학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이야기할 때 저는 그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제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저는 항상 서양 과학과 의학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낯설고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느껴졌어요. 이사벨라는 민준을 간단하면서도 다채로운 말로 묘사해 주었어요. 아빠, 민준은 부드럽고 똑똑해요. 침술, 뜸, 한약 같은 옛날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신 도구로 환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셔서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치료법을 쓰고 있어요. 저는 주의 깊게 들으며 옛 방식을 새로운 과학과 결합한 남자를 머릿속에 그려보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방법이 어떻게 우리의 현대병원과 기계처럼 믿을 만할 수 있겠어요. 저는 왜 이사벨라가 제가 단지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믿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사벨라와 민준이 결혼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의 긴장이 더욱 커졌어요. 딸에 대한 사랑과 오랜 시간 믿어온 제 확고한 신념 사이에서 심한 갈등과 분노를 느꼈어요. 왜 내 딸이 그렇게 이색적인 것을 믿어야 하는 거지? 우리의 서양 의학은 완벽하다고.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과학적이지도 않은 의술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 그 결혼은 반대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사벨라의 눈에서 상처를 보았어요. 그 모습은 저를 매우 슬프게 했지만 저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제 삶에 고통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고통은 처음에는 제 허리에서 시작하여 무릎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 지나갈 작은 통증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통증은 점점 강해졌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아파서 마치 제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법을 잊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집안을 걸을 때마다 날카로운 불편함이 느껴져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 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병원의 복도는 길고 차갑고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가득 찼어요. 저는 밝고 강한 빛 아래 있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저는 작고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서는 최신 기계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의사분들께서는 제가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을 진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약들을 처방해 주셨어요. 저는 약 주머니를 들고 병원을 나왔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여전히 고통을 느꼈어요. 병원의 차갑고 하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저는 마치 제 자신이 차트에 기록된 한 숫자에 불과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분들은 너무 바빠 보였고 제 기분을 물어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기계들을 보느라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많은 검사와 기계들이 정말 저를 도울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또 다른 사례일 뿐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제 고통이 날로 더 심해졌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낮에는 예전의 활력을 잃어갔어요. 저는 햇빛을 얼굴에 맞으며 정원에서 걸을 수 있었던 그 날들이 그리워졌어요. 점점 저는 평생 믿어왔던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양 과학과 의학을 믿었는데 이제는 제 몸이 아프고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니 실망스러웠어요. 어느 쌀쌀한 저녁 창가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있을 때 제 딸 이사벨라가 와서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도 서양 의학이 빠른 진단과 치료에 탁월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이번 기회에 한 번만 민준의 한의원을 가보면 어떨지 말씀드려요. 아빠께서 오랫동안 서양의학에 의존해 오신 만큼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조금은 망설이실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훌륭한 치료법이기도 해요. 두 의학 체계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만큼 한의학을 통해 경험해 보시면 아빠의 건강에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아빠께서 한 번쯤 민준을 통해 한의학 치료를 시도해 보시고 몸과 마음의 전반적인 균형 회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아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마음에서 제안드려요. 저는 조용한 거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저는 제게 익숙한 방법만 믿어왔기에 이 생각들을 무시했었지만 그 순간 제 고통의 무게를 느끼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고집스럽게 믿어온 서양의학이 저를 다른 치유 방법으로부터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옛 지혜와 현대기술이 어우러진 치료법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생각은 저를 긴장하게도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이 고통이 단지 제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고집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잠긴 제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젊은 시절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배우고자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모험에 마음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제 자신이 믿었던 바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러한 고통은 단지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신호였어요. 그 고통은 이제 저의 일상이 되었고 제게 제 믿음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도록 강요했어요. 낯선 것을 단순히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소중한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몸은 계속 아프고 있었고 저는 제 신체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열려진 제 마음도 치유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앉아 있을 때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어쩌면 이 고통이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밀어주는 계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가 어려울 것임을 알면서도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약을 먹는 것 이상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 몸을 돌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임을요. 그렇게 저는 아무리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이 새로운 길을 탐색하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다음날 아침, 조금 무거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결심으로 저는 민준의 한의원 방문을 결심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작고 따뜻한 분위기의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한의원 문은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차분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배경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공기에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가득했어요. 이곳은 제가 익숙했던 차갑고 소외된 병원 복도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민주는 따뜻한 미소와 정중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방은 밝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모든 세부 사항들이 차분함과 치유의 느낌을 주도록 계획된 것 같았어요. 이는 제가 전에 경험했던 시끄럽고 비인격적인 병원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다 제 첫 치료 시간이 다가왔어요. 민주는 부드럽게 나를 푹신한 침대에 쉬게 해주었고 치료의 각 단계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작은 침들이 어디에 놓일지, 그 부위들이 어떻게 긴장을 풀어주고 몸속 에너지의 흐름을 개선해 줄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침이 제 통증을 덜어줄 것일지 의문을 가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주는 첫 침을 조심스럽게 꽂아주었을 때 저는 살짝 찔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날카로운 고통 대신에 부드러운 두드림 같은 느낌이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몸을 최대한 릴렉스하려고 노력했어요. 침들이 제 몸속에서 조용히 작용하는 듯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허리와 무릎의 지속적인 통증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치료가 끝난 후 저는 새롭게 바라보는 눈으로 방을 둘러보았어요. 부드러운 음악, 자연스러운 빛, 그리고 은은한 약초 향기가 모두 치유와 희망을 속삭이는 듯 했어요. 민주는 최신 장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었고 그 도구와 다정함 덕분에 저는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한의원을 나서며 저는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빛을 품은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어쩌면 이 새로운 치유 방식이 제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따뜻한 오후 햇살을 맞으며 걸어 나갔고 제 통증이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미래를 상상하며 희망을 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때때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치유를 향한 첫 걸음임을 깨달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새로운 희망과 작은 승리로 가득 찬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민준의 한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긴장감과 동시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치료법이 제 몸속 에너지와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말해 주었어요. 저는 침술과 한약이 함께 작용하여 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식을 자세히 듣고 있었어요. 비록 저는 평생 서양 의학에 의존해 왔지만 한의학의 접근 방식은 다르면서도 치밀하게 고안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설명은 명확했고 비록 처음 접하는 내용이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교과서와 강의 그리고 과학 논문에 의존해 온 세월을 기억했어요. 고대의 방법과 현대 도구를 혼합한다는 개념은 저에게 매우 낯선 것이었어요. 그러나 치료 세션들이 거듭될수록 제 허리와 무릎에 있던 무거운 통증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조금씩 더 오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밤에도 잠이 편안해졌어요. 진행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그의 치료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방식이 현대 연구와 어우러질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민주는 한국 전통 한의학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수세기 동안의 세심한 관찰과 실천을 통해 전해 내려온 이 방법들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한의원에서 어떻게 현대 도구로 개선 상황을 기록하는지 자세히 말해 주었죠. 한의학은 단순히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연의 힘을 빌려 근본적인 건강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한의학의 지혜와 경험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 피로, 스트레스 해소 등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개인의 체질과 상태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맞춤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자연에서 유래한 약재와 치료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서양 의학이 놓칠 수 있는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도와준다고 해요. 저는 그동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디어들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진실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의 치료 세션 중 그가 침 하나를 조정할 때 저는 이상하면서도 편안한 감각을 느꼈어요. 그 작은 침이 마치 치유가 하나하나의 순간이 모여 이루어지는 긴 여정임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몸이 이 새로운 치유 방식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매 치료마다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고 제 몸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방문할 때마다 저는 이 치유의 여정에 대해 조금씩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가벼운 운동도 다시 즐기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서양 의학뿐만 아니라 전통 치료법의 지혜에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 의심은 서서히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그 호기심은 희망으로 꽃피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최고의 치유 방법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치유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을 느꼈어요. 한때 매일을 무겁게 만드는 통증은 점차 사라졌고, 오랜만에 새로운 에너지와 가벼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몸은 치유되고 있었고, 제 마음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서양 의학만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한국 전통 한의학에도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마치 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마침내 그 문을 지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민준을 초대하였고 이사벨라와 민준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서양 과학만이 제게 치유를 줄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내가 틀렸구나. 이제 한국에는 몸과 자연을 이해하는 멋진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의심과 그로 인해 상처받았을 너희들에게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사벨라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이후 두 사람은 결혼을 했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로 가득해졌어요. 저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지역 문화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그림, 조각품, 그리고 유물들이 전시된 미술관과 박물관들을 방문하며 한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뿌리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또한 저는 예전의 방식과 새로운 발견들을 섞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이사벨라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요리가 어우러진 가족 만찬을 열었어요. 제가 처음 김치를 맛봤을 때의 그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제 미각을 놀라게 하고 즐겁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한때 두려웠던 문화의 맛이 이제는 제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치유의 여정을 돌아보며 많은 가르침에 감사함을 느껴요. 또한 옛것이든 새것이든 모든 전통에는 그 나름의 진실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에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의사 사위를 맞이하며 인생에 크게 변화한 한 중년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